사람과 자연, 지구와 더불어 살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시는 현장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삶과 연구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디비디비딥! 안녕하세요. 제주도 오름입니다. 예, 저는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다가 말고 곰을 찾아다니는 내공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 기획으로 제주 현지 로케를 3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진행을 합니다. 와, 돈 좀 썼네요. 썼죠. 네,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제주에 새롭게 터를 잡은 나눔 디자이너 전성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전성실님은요. 네. 현재 나누다 연구소 대표로 와우. 전국을 무대로 강연을 하시면서요. 또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의 나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나눔전도사 전성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멀리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오셨다고요? 네. 네. 자, 오늘 첫 순서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누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가지고. 뭐 더 해야 되나요? 네, 조금 더 그래도 나누다 연구소도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한 15년 하다가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에 2013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고요. 14년도부터 나눔 연구소라고 해서 나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와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전국 강연 다니다가 코로나 때 이제 좀 어려움이 왔어요. 강의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좀 몇 년 하다가 2022년도에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좀 하고 제주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주한 지 지금 3년 차 된 제주도민 된 지 3년 차 된 아주 새내기 제주도민입니다. 네. 그럼 원래는 학교 선생님 교사이셨군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고요. 예. 15년 됐습니다. 혹시 꿈이 이제 학교 교사이셨던 거죠, 원래? 그렇죠. 어렸을 때 꿈이 이제 학교 교사 맞죠. 네. 언제부터 학교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교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는데 하필 또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지.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때 경찰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서 5.1달러를 벌어오시는 사람 몇 분이셨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죠. 나는 뭐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셨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셨고 그럼 나는 인재를 좀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운동을 좀 해서 운동선수가 돼서 국위선양을 해볼까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중등보다는 제가 좀 다방면으로 좀 그러니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조금씩 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초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초등을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교사가 되려고 할 때 또 누가 영향을 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이제 교대 누나가 한 명이 그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누나를 보고 그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나도 초등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멋있어 보였군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당시 청소년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가긴 하는데 어찌됐 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초등교사를 목표로 한 그 청소년 전성실, 그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그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청소년기의 저에게는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 고등학교 때 했던 중창단 그 서클과 그 교회 활동이 거의 다였다고 봐요. 거의 범생이었군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오빠였고. 교회 누나를 동경하는 교회 오빠. 그리고 겨우 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운동하는 거. 뭐 그때 혹시 별명이 뭐가 있었어요? 그때 별명은 이제 또라이. 또라이.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또라이. 그래서 제주도 와 있나 봐요. 돌 많은. 제주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예. 혹시 이제 초등교사를 하다가 나눔 교육으로 지금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계기랄 건 다른 거 없고 이제 네네. 제가 한동안 좀 스트레스 좀 많아서 일일 일닭. 일일 일닭. 매일 삼겹살에 소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훨씬. 그래서 그때 기절을 2번 했었어요. 먹다가 기절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참 놀라운 경험인데. 그러네. 먹다가 목구멍까지 이제 좀 차는 게 있어요. 얼마나 먹었으면? 엄청 먹었죠. 진짜. 아니 먹다가 기절을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 네. 30분 있다 깨나요. 근데 첫 진짜? 번째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쓰러지다 보니까 별 큰 현타가 없었는데 한 번은 이제 먹고 나가서 집에 가는 도중에 길에서 그걸 겪고 나니까 진짜 그러면 누가 옆에 없었으면 그냥 지금의 전성실 없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제가 혼자 모텔에 들어가서 잤어요.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진짜. 술을 딱 끊고 술, 담배, 고기를 다 끊었죠. 그래요? 그때가 2003년도인데 네. 그러면서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 술과 고기로만. 진짜 밤에 맨날 그 생활을 야식 먹고 있는 사람이 그 밤에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책을 읽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다시 범생이 이제 전성시로 돌아간 거죠. 네. 그다가 이제 그때 만난 연수가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네네네. 그 2번째 연수였어요. 2번째 나눔교육 연수. 나눔교육 연수라는 게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 한 번 있었죠. 전성시 대표가 참여한 건 2번째 참여한 거죠. 2005년도에 제가 2회 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연수 받고 3박 4일이었는데 연수 받고 와서 연구회를 들어갔어요. 나눔교육 연구회. 교사 연구회. 교사 연구회. 들어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이제 대표가 됐거든요. 나이 순으로 대표를 하신 그냥 뭐 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하던 것들을 나눔교육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꺼내는데 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한 게 없더라고. 선생님들은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저도 뭔가를 준비해 갔겠죠. 근데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너무 이제 비교가 되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런데 1년 커리큘럼 미리 좀 짜서 이 책상 옆에 붙여놓고 그거대로 이제 진행을 좀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로 첫 번째 책을 내게 됩니다. 책을 내셨다고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이죠. 조금 틀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름다운 나눔 수업이라고. 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으니까 나눔 교사들을 수업으로. 위한 그 책이었는데. 네. 선생님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쓰신 활용서 같은 거군요. 교사 대상으로 썼던 책인 거예요. 예. 지금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요? 선생님들의 반응은 혹시 어떠셨을까요? 그때 반응은 꽤 컸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뭐 촬영 연락 그래요? 실제로 찍었었고. 혹시 몇 세 찍으셨나요? 이게 5세 찍었어요. 우와. 희한한 게 그때 그 세종고에 그 오늘의 책 뭐 이런 것처럼 올해 책 해갖고 그거 좀 돼가지고 500만 원 지원 받아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다 들어갔어요. 부럽다. 근데 그때 연락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가서 강의 좀 해달라. 근데 그때는 강의를 많이 할 때가 아니라서. 그렇죠. 학교 또 선생님이기도 그렇죠. 많이 이제 못하고 교사도 하고 가서도 사실은 많이 못했었죠. 제가 이런 뭐 강의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게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2번째 책을 내게 되고. 그럼 나눔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전성시를 비교했을 때 이 전에는 사실은 제가 뭐 사회복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라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해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회에 대한 약간 사회 문맹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 한 거 외에는 공부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나눔 교육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집 같은 거. 내가 이 분야에서 또 최고다 이런 거. 나눔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처음 많이 시작을 했었고 또 많이 영향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위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공 있는 사람들을 만났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약간 좀 현실 인식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의 새로운 지평이 오히려 열렸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가게 되고 그 아름다운 대단 통해서 미국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제가 자비로 뭐 핀란드나 유럽도 다니면서 아 나는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 가서도 귀인을 만났다고. 일본 가서 당신을 만났죠. 네, 엄청난 귀인을 만나셨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심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다 불행해 보이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시니까. 예. 그 나눔 교육을 접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보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면 이렇게 밖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퇴근 후면 상관이 없는데 퇴근 전에도 요청들이 많이 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립초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 직책이 이제 교무부장을 했었어요. 꽤 높은 직책. 사립에서 이제 넘버 3. 그렇죠. 넘버 3. 넘버 3. 참.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자꾸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가지 마라. 외부에서는 자꾸 나와달라. 거기서 좀 갈등을 좀 했었죠. 어느 쪽에 부응할 거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퇴직하면 그만두는 곳이고 나눔 교육 활동은 평생 해야 되는 일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나갔어요. 평생 해야 될 업으로 생각하고 그만두셨구나. 교사를 그만둔 거 좀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교사하면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럼 교사하면서 아까 좀 불편함이라든지 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하면서 이렇게 나눔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는 조퇴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휴직을 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기간제를 나가 보니까 그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으면 안 나와도 됐어요. 때를 잘못 그럼 지금이었으면 그냥 교사를 유지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연금도 15년밖에 안 해서 근데 지금은 또 10년 만에도 연금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긴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계속 있었으면서 만날 사람들하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제주에 온 것도 사실은 그래서 온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생이 좀 많이 좀 더 다이나믹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교회 누나를 보면서 교사의 꿈을 키웠던 소년 전성실이 성장해서 원하던 교사의 꿈을 이루었고 근데 나눔 교육을 접하면서 그 안정된 상황을 가감히 정리하고 개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새롭게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온실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눔이라고 하는 이 황량한 벌판으로 나와서 나눔 전도사 전성실의 그 다음 행보가 사뭇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눔이란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성실한 남자 전성실 나누다 연구사 대표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